중간에 혹시 말 꼬이거나 그러면은 뭐 바로 앞에부터 다시 하고 하면 되니까. 네. 후배들 덕분에 오랜만에 편하게 어제 잠을 잔 것 같아요. 예산 통과될 때 어디 국회 있었어요? 네, 국회에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고. 이런 게 이제 의미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프롬프터를 믿으십시오. 네.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프롬프터와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왠지 평소보다 더 설레는데요. 내년에는 꼭 넘쳐났으면 좋겠는 바로 이것, 희망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그 속에 담긴 2020년 희망을 오늘 온대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은 정부 예산안 특집답게 두 분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정책과 박진훈 사무관입니다. 고용안정예산과 김정아 사무관입니다. 먼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정부안 513.5조 원에서 1.2조 원 줄어든 512조 3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9.1%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8조 원이 감액되는 대신 3.6조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가축 전염병 예방, 규제자유특구 지원, 보육 지원 강화, 그리고 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2020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민 중심 경제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내년도 예산은 경제 강국,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분야 지출을 26.4%, R&D 투자를 18% 늘리는 등 두 분야를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중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주기 위해 복지 일자리 분야를 12.1%, 환경 분야를 21.8%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나요? 우선 데이터, 5G AI, 소위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 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할 거고요. 이와 함께 원천 핵심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역량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 투자 등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창업 촉진, 혁신적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제2벤처 부문 확산을 위한 예산 지원도 늘렸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생활 SOC, 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제 회복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겠지만 정부 예산이라는 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잘 체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 편의,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기존 인프라 시설에 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수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내년 예산을 금년 본 예산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현병 등 5대 건강위험에 대한 예방체계도 확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슬로건의 또 다른 한 축이 국민 중심인데요.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사회, 고용, 교육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3대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어르신의 소득 기반과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호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로 약 8만여 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보게 되고요.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고교 무상교육도 현행 3학년에서 2, 3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소득 하위 4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의 자립과 혁신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실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2만 원 인상하였고요. 영아반 급식, 간식비 인상을 위해 보육료 예산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 내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청사진이 그려지는데요. 소외되는 곳 없이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에 있었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의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이었습니다.